계속해서 보면은 이 그 간첩단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 원인은 예. 사회의 가장 상층부인 네. 정치권에서부터 예. 이것을 묵인하고 예. 방조하고 네.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그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네. 노무현 정권 때는 네. 그 진경호 예. 저 혁명열사령 네. 참배자들에 대해서 네. 그렇게 그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달간 방북 금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을 해체한다고 해서 네. 없애려고 하고 네. 평양 올림픽에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 김영철을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하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이거 거부하자 예. 국정원에서 경호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김영철이 누굽니까? 이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범죄자를 갖다가 경호를 해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초청한 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근데 참 이게 주간조선의 그 이제 인터뷰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김영철을 이제 경호하라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거부를 하니까 국정원한테 또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할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자기들 조항을 내세우면서 강제적으로 경호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냐면은 네. 그 대공 수사 역량이 모자라다 국정원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맨날 입에 발린 소리를 저쪽에서 국정원 네. 그 개혁해야 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유호성 간첩을 만들었다 국민을 고문으로 예. 이것을 이유를 드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얘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요번에 그 집에서 3억 나오고 막 예. 그 부정부패면은 국회의원이 부정부패 집단이기 때문에 네. 국회를 개혁해서 국회의 권한을 네. 입법권을 뺏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그 국정원이 네. 그 뭐냐면 수십 년간 쭉 일을 했었는데 예. 유호성이 한 명 그걸 가지고 네. 그 뭐냐면 저 대공 수사권을 뺏자 이런 말이 식으로 안 되죠. 나가면은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렇게 되죠. 얘기하면 국회에서도 누가 국회의원 한 명이 네. 뭐 부정부패 연루됐으면 네. 국회 권한을 뺏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국회를 없애야죠. 그럼. 예. 이렇게 그런 논리하고 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맨날 물어보면은 그 국정원 나오면 옛날 유호성 일반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은행이 예. 그 저 무슨 뭐 사고 한번 나면은 예. 금융사고 나면 은행을 없애자. 은행 문 다 닫아야죠, 그럼. 또 뭐 그 자동차가 막 논리라면. 다니다가 예. 교통사고 나면은 저건 도로의 흉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없애자. 그렇죠. 자동차 공장 다 문 닫아야 이런 되는 논리하고 건 뭐 똑같은 거죠. 똑같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도 예. 맨날 요번에 어떤 할머니 네. 막 끌어내고 추운데 그렇게 나쁜 짓 했으니 경찰 없애자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참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 유호상 그걸 가지고 뭐냐면 대공 수사권을 없애자 네. 경찰로 이관하자 예. 맨날 이런 레파토리로 얘기하는 것은 네.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을 들어보면은 또 해외 대공 수사 그 역량이 부족해서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그쪽을 이관을 이거는 시킨다고 하는 게 시그널이에요. 네. 이렇게 해도 북한 간첩들이 이렇게 많이 육성되고 일반화된 것이 네. 자기들 문재인이나 이재명 집권을 위해서 유리하다. 예.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는 네. 못할 짓이 없는 자. 네. 이런 게 뭐냐면 그 지금 현재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겠는가. 표를 위해서는 네. 국민도 팔아먹는다. 국가의 안위도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고 국가와 국민 안위는 그 다음 문제예요. 쌍방울 사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표를 위해서 그 파는 게 아니라 나라를 그냥 팔아먹는 행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 네. 이익을 위해서 나라고 보고 네. 그냥 어디다 넘기건 잘못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정치를 하니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기업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질 않나. 저거 봐요, 저거 저 화면. 네, 남북 연락소가 폭파가 되는 또 사건이 있었는데 저 때 한마디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도 못한 게 아니고 네, 송머시기가 네, 북한에서 네. 대포 안 쏜 게 어디냐, 아니, 그게 다행 아니냐. 할말입니까? 저걸 저 참, 대포로 안 예. 보시고 저렇게 한 것만 해도 선군 정치로 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저거 누구 돈으로 만든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거를 저렇게 하는 순간에 그때 민주당 폭파시켰어요. 대표가 예.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 감지덕지 해야 될 일이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약간 술에 취하셨던 거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가장 최근 사건은 이 쌍방울 네.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죠. 네. 또 여기에는 그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이 또 이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김주영 총장님께서 또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이게 우리가 이재명이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네. 뭐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여기 지금 변호사 그 김필성인가? 김필성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될 때부터 예. 싹수가 놀랬어요. 뭐냐면은 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네. 그때 이 통진당의 김미라고 비례대표 성남의 국회의원 하나 있었어요. 잘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이재명 시장 때 인수위원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수위원장도 했지만 예. 인수위 간사의 경기동부 백승우, 정진상 이번에 구속되네. 예. 그다음에 김현지 등, 네. 그다음에 대변인 윤원석 이런 사람도 전부 경기동부 출신이고 예. 이용대, 조양원, 한용진 등도 경기동부 출신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성남시의 청소 용역업체도 뭐냐면 이들이 선정을 다 해줘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용역업체 같은 것도 장악한다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성남시 지자체와 네. 경기동부가 연합을 맺어 가지고 네.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네. 당선시키고 나서 지방정부인 성남시를 공동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공동 운영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인수위원회 김미희가 인수위원장을 해서 네. 성남시를 공동 운영하면서 네. 성남시의 이권을 이 사람들의 어떤 좌파 세력에 나눠주는 거예요. 용역업체라든가 각종 기획업체 이런 데도 이렇게 나눠주고 네. 그래서 이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 이런 어떤 분산이 되는 거죠. 예. 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동부 연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쭉 이렇게 가다가 예, 뭐냐면은 이석기 통진당 네. 대표 감옥에 있을 때 청와대 앞에서 맨날 농성하던 여성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누군가요? 이 사람들이 이석기 의원 누나예요. 아, 네, 지난해 3월 이석기 누나가 네, 사망을 했어요. 예, 예. 이때 근조기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이재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근데 민주당 사람들의 근조기는 없었는데 이재명 근조기만 있었다고 해요. 이재명은 네. 사실상 네. 이들과 한 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동부와 네. 성남시가 뭐냐면 네. 한 몸이었고, 네. 그다음에 성남시장 된 이후에 예,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네네,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쌍방울을 통해서 또 더욱더 경기도지사와 뭐냐면 리오남을 통한 어떤지 김영철 리오남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네. 자기 대권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 지역의 지자체장을 데리고 가야 되면 경기도지사하고 강원도지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때 이재명이 좀 잘못된 게 있었나 어쩐나 그때부터 또 사이가 안 좋았나 보죠? 서울시장하고 최문순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이가 네.
킹 받았다 그래요. 킹 받았다. 요새 말로 킹 받아가지고 네. 저것이 나를 네. 뺀지나 그래서 네. 그럼 내 힘으로 하지. 네. 그래가지고 쌍방울에게 그 김영철한테 편지를 보내서 네. 경기도지사가 방북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답이 왔지요. 김영철이 이화영한테 그 대북 창구를 찍어줬대요. 아니 또 예. 답이 왔어. 예, 어떻게 왔습니까? 경기도 팜 이것도 했는데 500만 원 보내고 예. 이재명이 오면은 네.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필요하고 갖고 너 싶은 밥 거다 먹으니까 얘기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너를 접대하려니까 맛있는 것도 먹이고 뭣도 네. 접대해야 되고 네. 술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 돈 드니까 예. 500만 불 보내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갖고 300만 불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800만 달러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경기도 네. 스마트팜과 예. 그 대북 초청 비용 네. 300만 불에서 800만 불을 보냈죠. 네, 여기 또 조직 그 관계도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때 흘러갔는지. 근데 800만 달러라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이죠? 98억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참 돈이 많네요. 어떻게 이 100억 아니, 가까이를 북한한테 보낸 김성태 거면 쌍방울 저 회장이 총 맞은 사람이 왜 급시 그렇게 해? 아니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장동, 뭐 위례 이렇게 뭐 성남 FC 이게 정말 비리들이 정말 넘쳐나는데 이 대북 송금까지 하면 이건 여적지 아닌가요? 뭐 여적지는 사형 아닙니까? 그 정도뿐만 아니고 이게 참, 혹시 알란가 모르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예. 말 두 마리인가 이것 때문에 네. 그 누구요 그 정유라 탔다 그래가지고 진역 가고 예, 그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아니 박 대통령하고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비슷합니다. 아, 이렇게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예. 북한에 예. 이게 보낸 거는 이재명이 나는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뭐 그거 뭐라고 요새 용어로 쌩을 까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이게 예. 이 수면 밑에서 네.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성남이라든가 경기동부 연합이 이렇게 암약을 하고 예. 민주노총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 네.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어떤 정치권에서 이런 종북 세력에 대한 지지, 묵인, 네. 방조 이런 것 때문에 이 종북 주체 사상이 이렇게 일반화돼 있다. 그리고 또 오늘 동아일보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단독 기사예요. 네. 이화영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북한의 리호남이 그랬으면 리호남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이게 서로 간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또 상의도 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단독으로 네. 방북해서 그냥 하면은 텔레비 나오고 손 한 번 흔들면 네. 대통령 출마해서 네. 이건 따놓은 당상이다. 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좋지만 이렇게 유엔 제재를 벗어나서 돈 쌓아들고 가면서 저건 도대체 뭘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놓고 자기 아무 상관없다는데 다 불잖아요. 이제 여기만 나올 게 아니에요. 쌍방울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백현동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나오는지 알아요? 이재명 옆집에 예. 경기도시공사가 그 집어도는 거 예, 있잖아요. 그쵸. 요번에 네. 구속영장 이제 네. 그것도 얘기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있어요. 판교의 힐튼 호텔 그것도 지금 고소당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시켜 먹은 거, 초밥? 업무 추진비. 예, 예. 앞으로 그냥 대추나 뭐 연걸리시 쭉 걸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니 안 부르고 싶어도 현이가 이렇게 내가 봐도 예. 여기가 국회의원이고 제1당의 예. 대통령 후보고 도대체 이게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산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오늘 그 썸네일이 네. 그거잖아요. 이재명 그 나를 위한 이재명 간첩 신고 111. 그 대선 때부터 간첩 신고 111을 외치더니 자기가 간첩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네. 뭐냐면 북한에서도 오판하고 예. 민주노총 같은 데가 8월 15일 날 네. 왜냐면 대담하게 네. 삼각지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네. 한국노총, 그쵸. 전교조 셋이서 네. 북한 직업총 동맹과
셋이서 네. 뭐냐면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는 네,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이재명 변호사도 한번 봐야 돼요. 이 김필성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청주 간첩단 때도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간첩 사건마다 이 사람이 변호를 맡나 봐요. 이게 네. 변호사로도 있고 네. 뭐 뭐로도 있고 막 했지만 각기 소속한 데서 네. 서로 뭔가가 이렇게 내통돼 있는 거예요. 네. 일관되게. 아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조국 부인 정경심의 변호도 맡았었대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이 사건들을 다 전담해서 맡는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다 끼리끼리 통하고 네. 유유상종이라고 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김필성이라는 사람도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뭐 하고 말 것이 네. 있어요. 이게 이 국민들이 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네, 북한 뭐냐면 조선 직업 총동맹과 네, 대통령실 앞에서 네. 공동 결의문을 민주노총에 낭독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아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조선직업총동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세 단체가 연합을 해갖고 연대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오늘 연대사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로총에 보내는 연대사예요. 민주로총에 예. 저기는 저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 그래서 네.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 그래서 참 한미 제목부터 참 한미 연합 강하네요. 군사 연습 네. 반대,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 그래서 8.15 노동자 대회를 하자 그러는데. 근데요, 총장님 이게 그 조선직업총동맹의 입장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근데 그 민주노총에서 읽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요것을 연대사를 읽은 사람은 예, 전교조의 통일위원장이 예, 오모 위원장이죠. 오 위원장이 대독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뒤에 공동결의문을 낭독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전쟁 무기 반대,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반대의 힘찬 항성은 네. 각계각층 네. 우리 결의를 반미 반전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참 이게 참 자다가 하품 뚫는 소리래요. 그래서 네, 좀. 우리 결의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치우려는 미국의 무멸한 망동과 그에 추종하여 북주적, 이렇게 주적이라고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적이 누군가요? 북한 맞죠? 네, 근데 왜 이거를 6.25 전쟁도 있었잖아요. 예, 선제 타격을 떠들며 예. 북침 전장의 하수인이 되어 날뛰고 있는 보수 집권 세력의 추악한 친미 사대와 북남 대결 책동에 준엄한 철출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매일 미사일을 쏘는 데가 어딘가요? 핵 만드는 데가 예, 북한이에요. 핵을 만들고 이 남한으로 미사일을 이게 쏘고 뭐하고 똑같냐면 예, 대장동이 터지니까 이재명이가 예. 그 윤석열 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저게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요. 이게 북한이 네. 남한한테 핵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핵은 북한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해놓고서는 이거를 참 이게 논법이 예. 덮어 씌우는 게 이- 하여튼 또 뻔뻔해요 참. 비슷해요. 비슷해. 예. 음. 그리고 참 또 여기 보면은 넘겨봅시다. 네. 여기 보면은 예.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공동 결의문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공동 결의문은 예.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또 양경수 위원장이 예, 읽었다고 했죠. 한번 더 여기 네. 보여드릴게요. 네.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 예. 주최 111년 가로 열고 2022년 8월 13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체를 연호를 그러니까 하는데 자기가 무슨 옛날 뭐 예. 황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군처럼 불기 몇 년 이런 것처럼 그리고 주체 111년이라고 합니다. 주체 111년. 예. 그 주체 112년이죠. 올해는 주체 111년 8월 13일 날 이렇게 공동결의문을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교조가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 예. 총동맹과 함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주체 111년이라는 게 그래서 제목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 노동자 결의대회 공동 결의문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목만 봐도 본인들이 간첩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나는 한미 간첩이다 합동 이렇게 반대. 자랑스럽게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심지어 조선직업 총동맹이 내 그 민주노총에 보낸 거를 본인들이 읽은 거잖아요. 아니 조선직업 총동맹의 연대사보다 예. 공동 결의문이 예. 한 발 더 나가 있어요. 참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한번 첫째 한번 예, 읽어보세요. 예. 아 제가 읽을까요? 네. 첫째, 민족 자주의 기치를 이거는 오탄 것 같은데 가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민족 자주의 기치가 맞습니다. 기치 맞습니까? 예, 예. 그럼 이게 뭐냐면 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네. 자주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온 미국은 네. 미국이 그랬나요? 소련이 아니,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공군이 안 내렸으면 네. 통일됐잖아요. 중공군 내려서 압록강에서 막 뭐 구세어라 금수나 흥남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인데 보면은 뭐 외세와의 동맹 강화와 관계 개선을 떠들며 네. 친미 사대와 대일 굴종 정책을 저지시켜야 된다. 남한 보수 집권 세력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니 남한 보수 집권 투쟁과 비렬한 친미 사대 이런 게 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까? 아니 근데 근데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네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교조가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예, 또 그다음에 둘째, 음. 반통일 호전 세력의 전쟁 대결 책동을 끝장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설 것이다. 아니 미사일 쏘는 사람들이 누군데 지게 백성은 굶겨 그러니까요. 죽이면서 이것도 보면은 네. 참 지금 미국과 남한 보수 집권 세력은 주어가 이거예요. 주어가 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거 얘기했냐고 그러면서 그 미국의 3대 핵전략 자산을 뭐냐면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시 전개 확장하며 네. 대북 선제 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 아니 이거 무서운 거 아닌가요? 지휘부 제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제거한다는 겁니까? 아니, 이 탄핵에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 실제로 제거한다는 건가요? 참수작전 하고 있다 이거요. 이렇게 와,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민주노총의 네. 8월 15일 날 네. 이런 연대사 내용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윤미향이 하던 얘기들이 있어요. 네. 전쟁 재침 야망. 그러니까 옛날 그 임진왜란 자 이후에 예. 또 그다음에 일제 네. 제국주의 강점기 이후에 재침 야망에 들던 이게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이거예요. 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 그러니까 남한을 재침한다 다시 이거죠. 한번. 한국을 네. 한반도를 네. 재침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 자위대가 감히 남한의 평택 미군 기지까지 기어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일본이 뭐 일제 아직도 일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령을 받아서 네. 조국이가 뭐냐면 죽창가를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반일을 얘기하고 예. 반일 토착 왜구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몰아내야 된다는 논거가 네. 이렇게 북한의 어떤 주장과 네. 지령과 네.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그래서 필요 없이 네. 반일 얘기하는 사람들도 한번 머릿속을 다시, 네. 해부해봐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또 뭐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 공동 결의문 얘기예요. 예. 그리고 셋째, 음. 우리는 노동자 통일 선봉대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에서 뭐냐면 통일을 위해서 각계층 동포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고 예. 오늘의 결의대로부터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9월 19일까지 네. 남북 노동자 공동 실천 기간으로 선포하고 네. 외세와의 이렇게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동 군사 연습과 네. 침략 전쟁 장비 반입 사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비롯한 전쟁 대결 책동을 단호히 네. 짓 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네. 총 걸기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대사가. 예.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111년 8월 13일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네, 이게 이제 이 조선직업총동맹,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세 단체가 공동으로 결의한 결의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쳐서 예, 250만 명이 예, 여기에 다 상층뿐만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네, 결의하고 네, 자기들의 네, 사업 계획과 사업 방침으로 예, 채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노조와 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함께 지금 자유마을 얘기도 하고 네, 종북 주사파들이 남한 곳곳에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서 네, 그렇습니다. 각계각층 종교계, 네. 법조계, 네. 정치계, 노동계, 농민 무슨 그 세월호 촛불 기억연대 할 거 네, 없이 그렇죠. 모든 시민단체 할 거 없이 스며들어 있다. 또 이 사람들이 또 감정을 많이 자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뭐 사건이나 이런 사망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이 정부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이렇게 뭐 힘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돈을 달라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법을 입법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이번에 네. 간첩 특집으로 얘기해봤는데 예. 아직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네. 거냐? 사람들이 실제로 간첩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을 의심해봐야 되냐? 우리가 옛날에 청취자들께서 예. 어릴 때는 뭐예요? 밤늦게 이불을 뒤집어 쓰는 사람, 북한 방송을 듣는 사람, 버스값, 연탄값, 예. 쌀값 모르고 담배값 네.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행방불명됐는데 네. 갑자기 나타난 사람, 네, 네. 새벽에 이슬 맞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의 간첩 의심 신고를 했어요. 예, 요새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필요 네. 없이 죽창가를 예치면서 반일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 평화 통일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예. 그다음에 괜히 앞에다 민주를 자꾸 얘기하고 정의 그쵸. 무슨 서민을 막 강조하는 사람. 네. 그게 우리들은 붕어빵에 붕어 없어요. 예, 칼국수 속에 칼 안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없습니다. 쭉 우리가 보면은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단체들은 한 번쯤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살펴봐야 돼요. 예. 왜냐 그 뒤에 뭐냐면 평화, 예. 그다음에 정의, 예. 민주, 예, 이 맞습니다. 반일, 예. 이런 어떤 구호 뒤에 예. 뭔가 다른 음모, 그렇죠. 뭔가 다른 술책들이 네. 스며 있다. 그렇죠.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간첩이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요즘엔 그렇죠. 생활형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인터넷에서도 노동당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렇게 캄보디아 같은 해외에 나가서도 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니까 아니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그 공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예. 정부가 얼마나 호구 네. 뭐라 그래요? 그 호구제했다 그러나요? 보인 거죠. 그렇게 했으면은 예. 쌍방울에서 임직원 60명을 동원해 가지고 네. 가방마다 돈 싸들고 중국 가서 건네줘도 네.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네. 이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간첩들이 없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매급시 반일을 선동하거나 예. 매급시 뭐냐면 친중을 얘기하거나 그렇죠. 괜히 미국에 대해 험담하거나 예. 괜히 윤석열 욕하거나 그것도 예. 또 너무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썸네일에도 저희가 올려놨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간첩 신고는 111이라고 친절하게 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 그래요? 예, 혹시 그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간첩 신고 꼭 하셔서 보상금도 받으시고 이 우리 요새 나라를 올랐다며요. 7억 5천만 원?
아유 여기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데 다 같이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 우리 애국 시민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부터 네, 그 핸드폰 컬러링에 네. 추천곡. 김용임의 네. 밧줄로 꽁꽁, 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네. 단단히 묶어라. 네. 이재명이 도망 못 가게. 알았죠? 네. 그래서 밧줄로 꽁꽁을 네. 이 우리 국민노조의 당분간 주제가로 삼아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미랑 밧줄로 못하도록. 꽁꽁 네.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 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